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숙명여대 2024학년도 수리논술 문제에 대한 분석하고 올해 숙명여대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조언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먼저 2024학년도 문제부터 보시면 2024학년도인 작년에는 수능 직후 토요일 날 오전에 시험을 봤어요. 이거는 매년 그렇게 봤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험 범위는 수학 1, 2의 미적분까지고 숙명여대는 작년뿐만 아니라 한 3, 4년간의 출제 경향을 보면 미적분 중심이고 그 아래로 내려가도 수학 2 정도까지 최대로 수학 1, 2의 미적분 정도 내에서 출제를 다 하는 대학이고요. 시험 정보는 세 문제를 출제하고 각 소문항은 보통 2개 정도 있는 그런 대학이고요. 숙명여대는 정말 독특한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시문이 수학에 대한 이론이나 실제 풀이 사례나 아니면 어떤 증명에 관한 내용을 거의 한 장 정도 가득 채워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보고 제시문의 설명의 일부를 증명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 우리 수능 문제 중에 빈칸 채우기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의 문제도 있고 제시문의 풀이 사례를 보고 그와 비슷한 다른 문제를 여러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즉 제시문의 활용성이 논술대학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100분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작년 2024학년도는 수학2와 미적분에서 세 문제가 출제됐고요. 숙명여대의 문제 스타일은 전통적인 논술형 문제라고 해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증명 같은 형식의 문제를 출제하는데 오롯이 여러분이 증명하기를 힘드니까 충분히 제시문 안에 이렇게 증명하면 돼 라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 눈치가 빠른 학생이라면 숙명여대 논술은 매우 유리할 걸로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고요. 보통 함수의 수식에 관련된 성질을 증명하는 문제나 미적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교적인 측면을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여러분이 수능 수학을 할 때 어떤 직관적인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당연히 느낌으로는 이해가 가는 이런 것들을 증명하라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숙명여대의 대부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논술 스타일을 정리 말씀을 드리면 미적분이 거의 7, 80% 차지하는 전통적인 논술의 형태인데 제시문 안에 충분하게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말고 제시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 내용을 따라서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증명형 뭐뭐를 증명하라 라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놀랄 수도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이런 전통적인 증명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평소에 조금만 연습을 꾸준히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풀이형 문제도 있습니다. 숫자로 답이 나오는. 그리고요, 세 번째, 숙명여대의 논술 문제들은 신기한 문제들은 없어요. 그냥 과거의 2, 3개년 정도의 각 대학에서 출제하는 가장 범용적이고 자주 출제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다시 한번 재탕, 삼탕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심각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그런 논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접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인서울의 대표적인 여대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이화여대는 경쟁률이 한 40대 1 정도, 성신여대는 10몇 대 1 수준인데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수능 전에 시험을 본다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낮고 경쟁률은 적지 않게 높아요. 이 대학들은. 근데 지금쯤 4월, 5월 이럴 때쯤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숙명여대는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서부터 뒤늦게 여학생들은 이 대학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학 점수가 정시 기준으로 보면은 건동, 홍수기라고 해서 홍대보다 조금 낮은 100분위로 한 84에서 85 정도, 이 정도면은 국수탐의 100분위 평균 점수가 이 정도면은 낮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정시 실력이 3등급대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대학입니다. 숙명여대 논술의 합격 수준은요, 내신은 보통 4등급 내외의 합격자가 가장 많고요. 내신 등급 평균이 5.5 정도 되는 학생도 있고, 논술 점수는 최근에 몇 년간 숙명여대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추측해 보건데 100점 만점으로 50점 근방으로 추정이 돼요. 생각보다 논술 합격자의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예상됩니다. 2025학년도 수리 논술에 요약을 해드리면 약학부가 올해부터 4명을 선발합니다. 이화여대처럼 약학부는 논술 시험을 따로 볼지 기존의 시험에 같이 볼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험지로 동시간대에 따로 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수능 지정 영역은 최저를 맞출 때요. 작년까지는 2024학년도까지는 자연계열은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하, 탐구는 과학을 최저 맞출 때는 무조건 응시했어야 되지만 2025학년도는 수학 탐구에 아무 제한이 없는 상태로 바뀌었고요. 논술 90에 교과가 10%니까 교과의 반영률은 매우 미비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실 때 내신이 너무 낮은데 써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교에서 내신이 6, 7, 8로 가면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지만 그 정도 되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신이 5점대, 4점대, 3점대면은 훌륭하니까 논술 준비 잘 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는 자연계열은 이하보에 탐구를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 약학부는 삼합사의 탐구 반영 시 상위 한 과목이고 수학을 필수로 꼭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일반 자연계열의 학과들은 이하보라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40%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국영수 사과의 전 과목에 주로 석차 등급의 과목을 보고요. 진로 선택은 3과목만 봅니다. 등급 점수는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보통 요 4, 5등급 정도 떼면은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2024학년도의 경쟁률을 여기 자료를 보시면 재작년에 평균 30대 1이 안 되다가 작년에는 조금 더 증가해서 평균적으로는 40한 2, 3대 1 정도 수준에서 경쟁률이 형성되고 있는 인기 있는 대학교입니다. 작년 참고 자료와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되겠고, 네,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대는 여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초기에는 인기가 좀 없다가 수능에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이제 뒤늦은 관심을 보이는 그런 대학들이 많습니다. 미리부터 자신의 실력에 맞게 준비하고 지원하면 합격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표면적인 경쟁률은 40대 1 정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하보를 충족하고 논술 준비를 꾸준히 잘한 수학 기준으로 2등급 중후반 정도의 학생이라면 숙명여대의 실경쟁률은 5대1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